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해외 축구 몇 개 없잖아. 김사부님 몇 개 없으니까 빠르게 하고 감사합니다. 마킹하는 거 이미 김사부님 38개 감사합니다. 그 매니저들 지금 소통방에 지금 220명이 넘게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많이 읽어주세요. 그 읽으면 다들 이제 따라주는데 이게 왜냐면 매니저들이 두세 명이 220명을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놀고 뭐 소통하고 이럴 땐 또 잘 놀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공지라든지 중요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경우들 있잖아. 그럴 때는 또 따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씩은 공지나 이런 거 나올 때는 딱딱딱 매니저들 좀 활동할 때 좀 글 한 번씩만 짧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아실 낭만 거예요. 나세로님 별풍선 2380개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와, 뭐, 아니, 너 어제부터 왜 이래요? 와, 드디어 낭만 깔끔하게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달고 깔끔하게 2380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세로님은 그 빨리 그 코로나 끝나고 그 서울 가고 얼굴을 봐야 되는데 보자 해놓고 맨날 도망가셔가지고 다음에 올라가면 꼭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깔끔하게 이거는 2380개라는 건 딱 10% 내가 정확하게 낸다라는 딱 그거거든. 아, 캔세롬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아, 오케이, 인정. 딱 모아놨다가 딱 10% 딱 깔끔하게 238콩 따셨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10%만 받을게. 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네요. 뭐 키자마자 뭐 별풍선 파티를 이렇게 또 해주시고. 낭만 천국님 오늘 별풍선 한번 10개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청국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내가 나쁘다라는 것보다 국내 경기가 없으니까 심심한 거는 맞는데, 왜냐면 그거를 따고 안 따고 따도 돈이 뭐 솔직히 말해서 보통 한 4배에서 6배 사이를 묶어가니까 따도 크지 않고, 만약 잃어도 어차피 판돈 뭐 예를 들어서 내 기준으로 풀베이스 간다 하더라도 시콘 그거 얼마 안 커서 걸어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수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굳이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좋은 것 같아. 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 거야. 왜냐면 우리는 모든 종목을 다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국내 경기든 배구든 농구든 야구든,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했죠. 저는 세 볼씩만 가고 다폴은 따로 그냥 소액으로 도전할 거고 세 볼씩만 갈 거예요. 야구 시즌에. 왜냐면 수익 위주로 이제 야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폴, 예전에는 막 네 폴에서 여섯 폴씩만 묶어가지고 한 개 두 개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더 먹어야 될 거 못 먹은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딱 야구는 세 폴씩만 좋아 보이는 경기를 배당 대비했을 때 똥배 끼우는 거는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똥배는 그냥 알아서들 가는 거고 다폴로 끼어가는 거고, 승부 볼만한 경기들 딱 세 경기씩만 맞춰서 이번 다음 시즌 이제 돌아오는 야구 시즌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를 지금 저와 함께 같이 메인 방송으로 저와 함께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은 축구라는 매력을 지금 제 게시판 보시면 뭐 99배도 터지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엘클라시코 그 경기를 레알 마드리드가 4년인가 5년 만에 바세를 이기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계속 이기다가 그 빵깻님께서 2600배를 걸었는데 2600배를 1000원을 가든 만원을 가든 2600만 원이고 260만 낭만 원이에요. 반바풀님 5개월 그게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소액이라고 사람들이 무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반대로 말해서 다포를 맞추는 사람이 두 포를 못 맞출 리는 없어요. 확률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최대한 내 돈을 걸고, 그게 10만원이든 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걸고 배당을 잡아먹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고 그 습관이 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먹으시는 분들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빵끼는 2600배 좀 아까워서 제가 게시판으로 한번 위로로 제가 한번 글을 올려줬었죠. 항상 도전할 겁니다. 축구의 맛을 보면 축구가 배당이 좋으니까 다른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축구를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거는 뭐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고, 스포츠 전업 배터로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수익이라고 하나요? 고수익으로 하는 희열과 한 방에 당첨이 됐을 때 그 배당의 차이가
솔직히 여러분들은 50대 50, 그러니까 승패가 있는 농구, 배구, 야구를 50대 50이라서 즐겨 하시는 거지. 솔직히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분석이 그만큼 더 많이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냥 50대 50이라는 확률 게임을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좋아하는 거지. 실제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내 경기는 말도 안 되는 게 오늘 그럼 휴스턴은 한번 저도 휴스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나 오늘 4개 갔거든. 핸디하고 고배당으로 4개 갔는데 2개 맞고 2개 틀렸어. 근데 기분이 나쁘냐? 안 나빠요. 왜냐? 그거를 똥배 한 개 끼워가지고 고배당 한 개 끼워서 2배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내가 100콩을 썼다. 그러면 기분 족같을 거예요. 근데 나는 4개를 걸어가지고 100콩을 투자해서 2배, 1.8배든 2배든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과 나는 그냥 4개를 걸어가지고 10콩을 써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똑같아. 오늘 내가 배당이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근데 4개 중에 2개를 틀렸어. 근데 거기 어차피 휴스턴 일반선도 틀렸잖아. 그럼 기분이 안 나쁜 거야. 나는 돈을 쓴 게 없거든. 돈을 나는 10콩밖에 안 썼는데 100콩 쓴 사람하고 똑같이 난 틀린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프로토는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도박 중독을 하는 게 아니라 즐겨야 되는 건데 즐길 수 있는 만큼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2주 연속 안 그러면 뭐 길게는 한 달 연속 이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멘탈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을 쓰시면서 프로토라는 걸 즐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멘탈이 안 나갑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내도 다 틀려가지고 한 달에 내가 마이너스 만약에 300콩이 났어. 나는 300콩이 난다고 해서 타격을 안 입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300콩을 입어가지고 뭐 대출을 땡겨야 되고 생활비가 없을 수도 있고 다 틀리잖아. 아니면 300콩은 막 돈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점에서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정도를 판돈을 쓸 거다.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뭐 맞고 틀리고 하다가 이 판돈이 날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내가 멘탈이 안 나가고 피해 없이 또 쓸 수 있는 돈이 생길 만큼만 여러분들이 하라라고 하는 게 제 방송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승부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오늘 똥배가 좋아 보이면 내일 똥배도 좋아. 내일 NBA 똥배 졸라 많거든요. 내일 NBA 똥배 졸라 많죠. 또 NBA 똥배 잡아가 또 강승부 가면 그건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아니 똥배라고 오늘 좋아 보이고 갑자기 오늘 틀렸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똥배 맞겠다. 이 생각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생각을 해봐봐. 오늘 휴스턴 똥배가 터졌으니까 내일 덴버 똥배가 안 터지겠지. 그러면 한 개 갖고 가고 한 경기 맞추기가 50% 확률 게임 하는 거지. 그게 분석이냐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망해요, 여러분들. 그래가 만약에 오늘 만약 잃었다. 그럼 내일 2배 쓰세요. 2배를 썼다. 또 틀렸다. 그럼 그 복구 누가 해줄 건데? 그 다음에 또 배당을 더 올려가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또 2배를 갈 건데. 그럼 그 복구하려고 하면 2번이나 3번 연속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로 사람이 멘탈 나가는 겁니다. 당첨이 됐다고 해도 어차피 본전 아니면 조금 수익이야. 왜냐면 배당이 2배밖에 없으니까. 판돈을 올린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스포츠 분석이나 스포츠 프로토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바카라라든지 블랙잭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스포츠란 종목을 그냥 빗대어가지고 하고 있는 도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574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이분 누구세요? 이분 접촉리 요즘 장난 아닌데. 이분이 99배 당첨자잖아. 맞죠? 이분 접촉님 맞나요? 99배 당첨 게시판 올리신 분. 접촉만나 추천분인가 접촉분인가 하여튼 두 분의 한 분인데 와 요즘 진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고배당을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네요. 진짜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아. 저 이번 시즌에 고배당 실질적으로 먹었는 거 내 거짓말 안 하고 말할게. 40몇 배인가 30몇 배 한 개밖에 없어요. 고배당 먹었는 게. 근데 풀배팅 때렸기 때문에 그게 돈이 큰 거지. 저번에 제일 최근에 먹은 거 한 달 3주 전인가 32배 먹었는 거. 그것도 풀배팅 때렸으니까 320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 2배 가지고 320콩 먹으려면 얼마나 써야 돼? 320콩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아직까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놀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200 몇십 명은 뭐가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아니었으면 욕하고 나갔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시청자들을 꼬시기 위해 뭐 다른 방 열렬들을 꼬시기 위해 그런 거 다른 방 열렬도 내 방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정신 못 차려요. 내가 백날 말해도. 그래서 계속 놀아야 돼. 도박 중독자들이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시청자들 꼬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나는 어차피 그렇다고 후원을 뭐 50% 받고 안 그러면 정해진 별풍을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와준 거에 10%씩만 받으면 돼. 그러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을 거고 내가 도움을 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반응이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어제 와이프 충전 못해서 5%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굳이 마라. 그 양심적으로 하세요. 5%를 주든 뭐 10% 주든 20%를 주든 뭐 알아서 하시라고. 괜찮아요. 삼척까지 저거는 맨날 첫날 바꿨다가 닉네임 바꿨다가 또 못 들어오니까 또 닉네임 바꾸고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사람 에블바리 시도 하고 삼척까지하고 내가 봤을 땐 시친구인 것 같아. 일단 보자. 자 한번 볼게. 자 오늘 내가 냉정하게 말해줄게. 냉정하게 내가 보고 있는 이 경기가 여러분도 보고 있는 이 경기일 건데 수원 삼성 경기부터 말할게. 수원 삼성 경기부터. 뭐야 이거 내 폰 막갔다 이거 와이카노. 오씨 폰이 맛이 갔는데. 오케이. 수원 삼성 경기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저는 그러니까 홈팀이 뭐 말레이시아고 뭐 태국이고 인도가 나발이고 어차피 동남아 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고 잘하는 팀이고 수원 삼성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중위권 정도 하는 팀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딱 봤을 때 수원 삼성을 걸 수밖에 없는 해외 배당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걸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인정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뭔가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불안한 부분은 수원이 실점을 많이 안 먹힌다 하더라도 일단 골을 잘 못 넣어. 골을 잘 못 넣고 조라는 이 팀이 지금 현재 보면 가시마하고 여러분도 봤겠지만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강팀들하고 작년 기록도 있고 경기 기록을 보면 쉽게 대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쉽게 대패한 적은 없어.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싶냐면 수원 삼성 승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처음에는 무승부를 봤었어요. 무승부를 봤는데 첫 볼부터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양방치기를 했어. 보험으로. 소통방에는 내가 어떻게 가라라고 다 금액을 일정 금액 안에서 어떻게 가라고 나눠서 내가 말씀을 드려놨지만 그러니까 나도 수원 삼성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잘 봐요. 산동 누농도 중국에서는 중상위권 이상의 팀이고 낭만 근데 똥오바님 5개월 연속 감사합니다. 구독 작년에 감사합니다. 붙었을 때 0대1로밖에 안 졌고 경남FC한테는 오히려 1대1로 비겼었고 그 다음에 가시마한테 또 작년에 홈에서 이긴 적도 있어요. 가시마가 수원 삼성보다 잘합니다. 낭만 엄대표님 별풍선 엄대표님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을 보고 비셀고베한테 원정에서 1대5로 발렸다고 해서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발릴 것이냐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애매해요. 수원 삼성을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르가 홈에서 어떻게든 무승부 이상을 거두기 위해서 홈발 좀 받고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수원도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왜냐면 수원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게 비셀고베한테 0대1로 졌긴 했지만 그 홈에서 붙었던 거거든. 홈에서 비셀고베하고 붙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수원 삼성이 그렇게 잘해 보인다는 내용을 못 받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하고 제 입장이 틀릴지 모르겠고 아사리 비셀고베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홈에서도 비셀고베가 강팀이긴 하지만 뭔가 뚜렷한 뭔가의 뭐 결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원정을 가가지고 조르라는 팀이 뭐 가시마한테도 이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산동 누너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 FC한테 또 기록이 또 비긴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원 삼성이 만약에 이기더라도 대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아이 감사합니다 엄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조금은 무승부의 고배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당연히 저도 조우르가 이기는 거는 원치 않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늘 또 중계도 할 겁니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마킨드 갔다 오시고 중계도 할 거니까 근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수원 삼성 원정을 내가 수원 삼성의 팀을 전 팀장 니는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잘 못 맡기겠어. 그 내 돈은 만원 5천원이면 나도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내 나름대로의 베팅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수원 삼성 승만 이걸 다 걸었을 때 뭔가가
찝찝해요. 괜히 첫 폴부터 틀리기는 싫고. 그래서 나는 원래는 나는 원래는 물을 봤어요. 나는 원래는 물을 봤는데 그래도 약간 국본 비트가 좀 나오는 건지 몰라도 그래도 수원 삼성이 똥줄 승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도 있어. 그래서 어차피 경기 없는 거 무리해가지고 돈을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첫 폴은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험 쳤습니다. 저는 수원 삼성 승과 물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원래 나는 만약에 내 스타일대로 만약에 한 개만 간다면 저는 못 먹어도 고여요. 못 먹어도 그냥 수원 삼성 물을 선택을 해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원래는 못 먹으면 치 아프지. 근데 이게 너무 동떨어진 이런 경기다 보니까 새벽 경기들을 보고 싶기 위해서 첼시하고 리버풀 경기 졸라 보고 싶거든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당첨이 되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배당도 이래저래 섞으니까 괜찮게 나와서 저는 두 개 다 한번 건드려 봤다. 라는. 근데 두 개를 건드렸다고 돈을 두 배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먹는 금액을 줄여버리고 배당을 어차피 묶어보니까 괜찮게 나오길래 1점 배팅 내가 가는 금액 안에서 그걸 나눠서 갔다란 말이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린 틀리더라도 어차피 한 개가 틀리든 만약 뒤에 있는 세 경기 중에 뭐가 한 개 틀려도 내가 돈 나가는 게 두 배가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내가 배팅한 딱 금액만 나가게 되는 거고 이번 주에 또 국내 경기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도전을 3번을 하는데 국내 경기 해외 축구 NBA 3번을 하는데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될 판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갈 것도 많이 없어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내가 생각대로 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경기 위넴 거부터 할게요. 위넴 승은 웬만하면 할 거예요. 샬케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아예 답이 없어요. 레반도프스키 한 명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 위넴을 막을 만한 샬케가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샬케 그 위넴이 부러지면 오늘 아침에 NBA 휴스턴이 부러진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샬케가 멤버가 좋았다가 다시 부상자들하고 또 이제 그게 엠볼로가 있을 시에 이번 시즌 초반까지 멤버들을 봤을 때는 샬케가 좋았다가 다시 멤버도 좀 빠지고 부상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샬케가 병신이 됐어요. 지금 다시 병신이 된 거야. 중하반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샬케는 웬만하면 패스해야 되는 팀이고 일단 공격 자체가 잽이 안 되죠. 위넴이 만약에 뭐 골 결정이 없거나 뭔가가 골을 뭐 넣어야 될 골이 내가 봤을 때는 3골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한두 골밖에 못 넣었는데 샬케가 재수 좋아서 뭐 한두 골 넣어서 무승부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위넴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두 경기 이게 좀 어려운데 디셀도르프하고 누구였지? 그 홈팀이 아마 3부인가 4부 팀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팀명을 딱 봤을 때 웬만하면 독일 어서오세요. 독일 2부 팀까지는 내가 웬만하면 이름을 다 아는데 자르브리켄이라는 팀은 나는 몰라요. 내한테 정보는 없어요. 일단은 나한테 정보는 없는데 저번에 포칼컵에서 퀼런을 이겼다고 이겨가지고 3대2로 이겨가지고 지금 올라왔는 건 맞아. 근데 퀼런 자체도 뭐 솔직히 말해서 수비수가 그때는 4부팀 맞죠. 내가 이름 모르면 무조건 2부팀은 아니에요. 내가 웬만한 리그 2부팀들 이름은 다 알거든요. 4부팀이고 4부팀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킬러는 잡고 왔는 거. 근데 그때 킬러에 내가 라인업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완벽한 플랜은 또 아니더라고. 완벽한 플랜 아니고 어느 정도 1.5군을 로테 돌렸긴 했는데 공격력은 좋은 거 인정하겠어. 지금 현재로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근데 내가 모르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뭐 어떻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홈에서의 성적들 보면 그래도 레겐스부르크한테도 3골에 넣고 이기고 왔고 킬러한테도 이기고 왔어. 그리고 칼루스에가 이제 2부 4분부 왔다 갔다 하는 팀인데 이 팀한테도 어떻게든 뭐 해가 올라왔기는 올라왔는데 디셀도르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 팀이 지난번 경기에서도 헤르타 베를린한테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헤르타 베를린이 꾸역꾸역해가 3대3으로 만든 경기거든요. 거의 디셀도르프 이겼던 경기예요 솔직히. 이 두 팀의 단점은 두 팀 다 공격이 강하고 실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스타일 자체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다득점이 어느 정도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경기고 그래도 승을 본다면 무가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3대3? 뭐 2대2? 이런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뭐 2대2, 3대3. 왜냐면 둘 다 공격력이 강한 팀이지만 수비들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나는 무가 없다라고 한번 볼게요. 나는 무가 없다. 나는 원래는 디셀도르프 승부를 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점이 많고 공격이 강한 팀은 승패가 가려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래도 4부 팀을 믿는 것보다는 1부 팀을 디셀도르프가 뭐 여러분들 또 라이브 스코어 이상한 글들 보고 뭐 강등 팀이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씨발 리그에 집중해서 할 것 같았으면 16강부터 떨어졌지. 8강부터 누가 씨발 이거 이 경기를 포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한 판 두 판만 이기면 결승인데, 두 판만 이기면 결승인데. 그런 잡소리도 다 때릴 필요 없고요. 일단은 디셀도르프가 그래도 1부 팀이기 때문에 4부 팀이고 홈에서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득점이 나오면서 디셀도르프가 이기는 경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리버풀 첼시. 이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첼시는 1군 나온다. 뭐 리버풀은 1.5군 나온다. 일단은 리버풀이 이 경기를 원래 버렸어요. 이 컵 경기를 버렸는데 왜 버렸냐면 이 컵 대회 때는 리버풀이 1구 그러니까 지금 1부에서 뛰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기 뭐 지금 그 여러분들 EPL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내보낸 게 아니라 리버풀 유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리버풀 멤버로서 보지 못했던 그 키우는 선수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온 거야. 32강 때도 올라왔고 64강 때도 올라왔고. 그래서 클럽이 원래는 뭐 그냥 경험 삼아 하려고 했었는데 리버풀이 계속 올라오니까 16강전 정도 되면 포기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이 경기가. 내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출전 명단이라고 내가 아까 전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밀러가 복귀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저도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었고, 이게 지금 첼시 멤버하고 리버풀 멤버가 라인업은 누가 어떻게 나온지는 나도 몰라. 솔직히 라인업이 누가 어떻게 나온지 나도 모르는데, 일단은 결장자 정보는 떠있기 때문에 결장자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자, 케이타, 핸더슨, 그 다음에 뭐 한 그 정도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수비수들이고 얘네들 어차피 필요 없는 애고, 케이타, 핸더슨 빼고는 출전 명단에는 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클럽이 1군은 100% 1군은 안 쓴다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1.5군을 섞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마네, 뭐 살라, 피루미노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을 쓰고 또 뭐 오리기를 끼우든가 미나리를 끼우든가, 그 다음에 뭐 지금 밀러라든지 복귀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우리가 알고 있는 풀라가 아니겠지만 1.5군을 섞어서 이렇게 좀 나와서, 내가 봤을 때 리버풀이 생각하는 1군에서는 한 4-5명 정도를 로테이션 돌릴 건데, 그 로테이션 돌리는 자원을 유스들 쓰지를 않고 후보 멤버들, 벤치 멤버들 중에서 쓰기 때문에 리버풀도 그렇게 전력이 딸릴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지 않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요, 크리스탄테 지금 보면 텐세, 이게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알아주세요. 그 수비수 결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결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에서 졸라 뼈저리게 아픈 게 뭐냐면, 그나마 지루는 해볼만 한데 바추아이가 졸라 쓰레기 새끼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첼시 팬이었잖아. 바추아이는 쓰면 안 되는 놈인데 아브라함 아니면 지루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 못 나옵니다. 그럼 지루가 나오겠죠. 바추아이가 나오면 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도이가 또 못 나올 거야. 오도이가 또 못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캉테가 못 나오죠. 플리시치가 못 나오죠. 그 다음에 조르지뉴가 못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 듣는데 못 나온 그 결장 member들이 누구냐면 거의 1군으로 뛸 수 있는 애들이 못 나오는 거야. 캉테, 뭐 여러분 조르지뉴라든지 여러가지 봤을 때 뽑든가 네가 나한테 와가 벤치로 뽑으려고 하다 네 강냉이 다 부사지기 전에 그냥 꺼지세요. 뭐 이상한 개소리라고 했어. 어차피 다 자 뽑으세요. 와가지고 자신 있으면 내 얼굴 보고 뽑을 수 있으면 와가 뽑아. 그래서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첼시가 1군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1군의 멤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걸리는 거야. 일단 아브라함, 캉테, 조르지뉴만 하더라도 1군 멤버로서 뛸 수 있는 애들이 3명이 빠졌잖아. 그러면 내가 예상 라인업을 그냥 그려본다면 지루나 윌리안이나 페드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오도이까지도 없으니까. 바클리, 그러면 공격수로 백업 멤버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누가 먼저 나오든 상관이 없겠지만 바클리하고 바추아이밖에 없어요. 공격으로 쓸 애는. 그 다음이 미드필더도 솔직히 말해서 뭐 코바치치 나올 수 있고 마운트가 나올 수 있긴 있겠지만 나머지 애들이 쓸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첼시가 1군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리버풀에서 1.5군이 나오는 애들과 만약에 비교를 해봤을 때 딱히 뛰어난 점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원래 처음에는 첼시를 생각을 했다가 결장자 정보를 다 확인을 하고 출전 명단들로 해서 예상 라인업을 제가 제일 좋은 걸로 나쁜 걸로 짜봤을 때 첼시가 제일 좋은 걸로 나오고 진짜 리버풀이 전부 다 벤치 멤버들만 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첼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루고루 섞어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리버풀이 역배 받았긴 하지만 16강 어떻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16강까지 올라왔는 거잖아. 16강까지 올라왔는 입장에서 리버풀이 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게 또 리버풀이 일단 포기를 하려고 했다가 16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 클럽이 잡고 그냥 올라가자. 왜냐면 지금 챔스도 있고 근데 내가 한 게 또 내가 또 한 게 또 생각을 했는 거는 직전 경기에서 무패 우승이 끝이 났습니다. 무패 우승이 끝이 났고 와포드한테 개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가 터져버렸죠. 만약에 클럽이라면 감독의 자존심에 컵대까지 해서 2연패를 할 것이냐 라고 나한테 만약 클럽인데 기자가 물어본다면 죽었다 깨어나고 나는 2연패를 안 할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나만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결과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클럽이라면 자존심 세워서 오늘 경기를 안 버리고 반등의 기회로 해서 이기든지 비기든지 어떻게든 이 경기를 저는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그 우승은 그래도 뭐 확정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제가 오늘은 다 잡아왔고 일단은 해외 축구는 딱 여기까지만 딱 하고 시간 남으면 NBA 초안 뭐 내일 구독자 게시판 다시 올려주겠지만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NBA 초안 확실히 해가지고 오늘 내일 NBA 졸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똥배들이 너무 많아. 똥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는 또 뭐 씨발 3개 4개 똥배만 잡아가지고 미친 도박 중독자처럼 그렇게 놀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면 핸디를 잡아가야 되는데 핸디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저녁에 웬만하면 NBA를 마킹을 하거든. 웬만하면 마킹을 하는데 마킹을 안 했는 이유가 똥배가 많고 핸디가 건들기에는 GTD 현황들이 너무나 많아 경기들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웬만하면 구독자 게시판으로 내가 정확하게 일찍 일어나서 다 체크해서 저도 내일 경기는 좀 어렵다는 것보다 생각할 게 많은 경기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똥배를 안 가니까 똥배를 가면 편하겠지. 똥배 한 개 정배 한 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핸디라든지 고배당을 잡아갈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내일 구독자 게시판으로 코멘트까지 확실하게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게 제가 좀 일찍 와서 음악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일단은 마킹들 하고 이거 VOD 못 보신 분들 내가 끊어서 VOD 남겨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다음 구독자 게시판에는 원현님 방금 내가 말했던 정보들 적어서 구독자 게시판에 일단은 보기 좋게 초안으로 해서 제 분석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